진짜 개새끼야. 알람 소리와 함께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났다. 진짜 깜깜한 새벽이다. 이렇게 새벽에 어디를 갈 일이 있다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니 아마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오늘은 조금 먼 거리를 달려갈 예정이다. 간짜나브리의 새벽 도로는 그야말로 인적 하나 느껴지지 않는 오리지널 시골길이다. 신기하게도 쭉 뻗은 도로 컨디션 하나는 끝내주더라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먼 거리의 촬영을 위해 스쿠터를 빌려 타곤 하는데 못 모를 때는 그렇게 편안하다가도 가끔 이런 한기 속에서 속도를 올리다 보면 한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야 할 남편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같은 걸 문득 느낀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순간이다. 한참 달리다 보니 이렇게 섬뜩한 묘지도 지나고 태국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겨울 같은 강풍이 몰아친다. 우리는 요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새벽 공기가 진짜 차네요. 강풍에 막 몸이 날라. 너무 추워. 진짜 칠흑같이 없었는데 장난 아니다. 그래도 뭔가 되게 자유로워. 아 진짜? 나는 못 사게 죽겠는데 갈 때마다. 근데 사실 일부러 왼쪽은 못 봤어. 아 그래? 무서워서. 그래서 일부러 차 엄청 쫓아간 거야. 아 그랬구나. 가는 길에 차가 나타나면 필사적으로 쫓아갔지. 근데 어떤 차는 너무 쫓아오니까 먼저 가라고 막 그러네. 진짜. 새벽이랑 낮이랑은 진짜 기온이 완전 다르다. 근데 여기는 정말 산길인데 새벽엔 진짜 산길에 낭만 따윈 집어치워야 되는 거 진짜 와 장난 아니고 야, 아예 불이 없는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야겠어. 아, 그래도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돼요. 원래 완전 저녁형 인간들이어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는 일이 정말 10년에 한 번 더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뭘 사지? 아 따뜻한 거 사러 왔잖아. 옆에서 따뜻한 거 달라고 해야 되지. 드레브 핫 커피? 아 태국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커피를 또 타주셨네. 처음 사봐가지고. 물건 하나를 사도 역시나 정성껏 비닐봉지에 담아주기. 오 따뜻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서. 쫓아오고 또 걔도 쫓아오잖아. 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막 뛰어오더라고. 깜짝 놀래고. 긴장해서 잠은 깼는데 커피 마시니까 더 눈이 탁 뜨인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제법 먼 거리를 탔었는데 오랜만에 장거리를 주행하니 생각보다 피곤한 느낌이다. 2시간 정도 냅다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불을 밝힌 이곳. 매주 주말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열리는 태국 소수민족의 시장이다. 오 포이 마켓은 방콕의 서쪽에 위치한 라차부리주 수안푸행 지역 파치강 옆에서 열린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왔는데
겨우 자리 하나 맡을 만큼 사람들이 진짜 많네. 아, 그리고 여기 대나무 숲이라서 시원하다 못해서 거의 완전 추울 지경.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저기 보이는 바로 사공들이 모는 뗏목에 있다. 아슬아슬 옛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뗏목을 타고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러 가기 때문이다. 저기에서부터 내려오실 거거든요. 예쁜 장식들 역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설레임 가득히 숲속을 찾아온 이들 사이로 아직은 잠이 덜 깬 귀여운 새벽 상인들의 표정이 슬며시 녹아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솔자의 소개와 함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모인 것 자체가 정성이다. 다 핸드폰 들고 대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찍고 싶어서.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 뗏목이 돌아온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수행자들이 뗏목에 올랐다. 이토록 신비로운 찰나를 위해 우리는 먼 길을 달려왔나 보다.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선 이른 새벽에 탁발 소행이 익숙하게 여겨지지만 숲속에서 열리는 가장 특별한 의식은 어디서도 만나보기 힘든 경험이다. 설레임으로 들떴던 마음들이 이내 진심을 담은 기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약물에는 간단한 과자나 음료 등이 담겨 있는데 필요한 이들에게 또다시 나누기도 한다. 그렇게도 맛있는 음식이 넘치는 태국에서 무소유의 원칙을 따르는 수행의 방식이라니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이 귀여운 생명체들은 어디서 왔는고? 아까 외국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뭔가 마음이 진짜 오묘해지는 게 심지어 되게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됐어. 그리고 왠지 나도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고 그리고 너무나 여기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 전통 이런 행사에 내가 있는 게 되게 너무 낯설기도 하면서도 독특한 경험이 진짜. 물론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오로지 공양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포이라는 말은 카렌족의 언어로 휴식이라는 뜻인데 이 마켓의 상인들 역시 모두 카렌족이다. 남달리 손재주가 좋은 그들이 직조한 이 독특한 장식은 종일 바라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졌다. 이쪽은 다 비누네. 향이 너무 좋다. 조랭이 만두 같은 거 튀겨놓은 게 있거든. 되게 보기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찬찬찬찬 도시락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나가면은 저렇게 싸간다고. 여기 전통 도시락 스타일이라고 했어.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는 간식도 있는데 역시나 홀린 마음에 다짜고짜 사고 본다. 라이스 페이퍼 같은 걸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바삭해서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인데. ต้องลงคิวไว้ก่อนนะคะประมาณ 25 นาทีได้ 되게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또 많이 한다. 이게 또 เด็กๆไปไหนกันอ่ะ 또 좀
좀 못 보던 음식들이 있긴 하다. 이거는 옥수수는 알겠는데 얘네는 Nó ba viên 케이크. 아 코코넛을 구워주네요. 이번에도 비주얼만 보고 뭔가를 사본다. 와 예쁘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파는 거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여기서 이게 보관이 되지? 이곳에서 만난 동글동글한 계란형 얼굴의 카렌족 아이들은 정말 티 하나 없이 맑은 기운을 가졌다. 보니까 다 여기 부모님 도와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걸 해주네. 자, 기특하다. 맛있겠다. 인실에 뭐 많아. 아, 뻔남 혼자거든요. Korea same like this. Korea. 익숙한 맛이 또 무섭다고. 핫도그는 피해갈 수 없지. 너무 뜨겁대. 앉을 곳도 마련할 겸 슬며시 걸음을 옮겨본다. 와 여기 뷰 너무 좋다. 완전 명당짜리인데. 귀여운 소녀들과 함께 예쁘게 차려입은 연인과 함께 숲속 곳곳에서 오 뽀이가 느껴진다. 진짜 역대급 힐링이네. 대나무 평상이 이렇게 쫙 있는데 와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요. 원래 태국 소시지가 맛있잖아. 맛있는데 이 튀김옷이 달달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달달하고 사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사람을 죽이게 하겠어. 이제 보니 스쿠터 열쇠가 없어졌다. 이런 일 또 생길 줄이야. 대박. 근데 좀 심한데? 왜 이럴까? 점점 그냥 정도가 심해지는데? 약간 오토바이 타지 말아야 된다. 숙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졌다. 오늘 건 멘붕이 너무 크다. 너무 먼 거리를 왔고 어디 물어보기도 난감했다. 그때 극복을 해봐야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나랑 말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단 아무나 잡고 부탁해봤다. 함께 놀러온 4명의 친구들이 번역기를 붙잡고 열심히 도와줬다. We didn't know, but we just park and then turn it off. Yeah. But there's no key. So Oh, maybe it's get lost during your drive. yeah. But we took the freeway, Yes, maybe. yeah. So Okay. we needed to Yeah. start, Okay. and then we can come back. You rent the car. Yeah, yeah. Right. Okay. So we need a mechanic. Somebody can Okay. start. Okay. So far, because we are from Kanchanaburi. From Kanchanaburi. Yeah. So far. You Yeah. have We start at 3 a.m. Oh. Nobody can speak English, so it's so embarrassing.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얼마 전 다른 사건도 겪었던 터라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안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많이 위축되고 말았다. It's our full-time job, but the camera battery is in the motorbike. So bad. 행사가 이른 오후면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기 고립될 거라는 걱정이 컸다. The key, right? No. So when we park, some of the best is sleeping. So When you park and then you find the key and no key. no key, and we didn't know. Just turn it off, maybe. But we shouldn't turn it off.
We have to just leave it. อันนี้มันเป็นออโต้อะ 또 심장이 너무 떨려서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촬영을 해야 되고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이 와가지고 사실 겨우겨우 참고 했는데 우리가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ว่าไง 많은 분들이 우리 곁에 있어줬다. มาโอเค 특히 행사를 주관하는 두 분은 이미 다른 일은 뒤로 제쳐두셨다. Now we will try to send the signal from them by telephone and then we will try to start the car. We try to start and if start and then you cannot stop anywhere. You have to go straight to them. นะ 그 사이 처음 우리를 이분들에게 안내해준 옆자리 친구들도 찾아왔다. 사람이란 역시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 하나가 엄청 큰 힘이 된다. เพราะว่ามัน 다 같이 따라와서 상황을 살펴주고 계신데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희망 덕분에 길이 조금씩 보이는 듯 했다. 마음 사람들 We are not sure that when they send the signal from the head to here and then can connect to the car or not. If we cannot do like that, so you have to bring this car, this motorcycle into the car and to Kanchanaburi. Yeah, we hope the sun can do it. Yeah, we hope. Yeah. Yeah. And if we cannot do like that, so you another way that you should have to bring the car to take the motorcycle there. 적은 예산으로 여행 중인 우리는 만약의 상황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그저 이 두 분에게 기대는 방법밖에 없다. 곧 렌트샵과 영상통화가 시작됐다. 아직 기다려. 이때 정말 우리 둘 다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샵에서 알려준 가이드라인대로 스마트락을 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오랜 시간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는 정말 피가 마르는 영겁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서 실패하면 정말 큰 비용이 들 거란 우리의 걱정을 알기에 두 분 역시 필사적이었다. อ๋อเปิดยังไงคะ 그러다 갑자기 시동이 걸렸다. อ๋อนี่เขาลืมไว้ 그리고 그렇게 타던 그놈의 카메라 배터리도 꺼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다 돋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진짜 눈물 슬프야. 진짜로 몰랐어. No problem, okay. 나중에 편집하면서 알았지만 너무나 힘들어했던 제니를 보면서 나는 더욱 미안한 마음과 또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감사가 뒤엉켜 복잡한 마음이 더해졌다. You say it wa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와 오늘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여행이 항상 행복한 순간만 있지는 않다. 사실 우리는 요즘 많은 것들과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가 결혼하고부터 눈 깜짝할 새 없이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 오로지 폐기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게 걸린 지금의 일. 어느 순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한 채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이란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뒤바뀌고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현실. 봉준호 감독님의 어느 인터뷰처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내달린다.